안녕하세요. 지혜의 오두막 스토미입니다. 흔히 과거에 겪은 고통의 기억 때문에 도전하기를 망설이거나 반드시 해내야 할 일들 앞에서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만일 과거의 기억이 고쳐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함을 넘어서 더 좋은 것으로 기억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고치고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질문, 의심, 그리고 재설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어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언변이 뛰어나고 조리 있게 말을 잘 하는 사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발표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면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그에 대한 기획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되었죠. 그간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모든 일을 추진했기에 해당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었으므로 발표에 대한 큰 부담감 없이 그저 자료 작성에만 몰입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참석한다는 소식. 물론 좋은 기회이기도 했으나 먼저 잘못 발표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죠. 드디어 발표 당일, 그는 더욱더 큰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이러한 말이 들려왔죠. 이번 발표를 망치면 정말 끝장이다. 회사 차원에서 큰 비용을 투자했던 프로젝트였기에 그는 더욱더 긴장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한 그는 이미 눈앞이 아득해짐을 느꼈습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중역들 모두가 참석하여 이미 발표장은 만원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전과 다리의 힘이 풀려버림을 느꼈죠. 입술은 떨리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어버린 그 상황. 보나마나 그 발표는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남자는 어떠한 발표 자리에 참석하더라도 그 트라우마에 휩싸여 더 이상 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실무자 회의와 같은 자리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결국 더 많은 수의 대중 앞에서 강의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다시금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경로로 이와 같은 극복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질문과 의심입니다. 발표하기 전 들었던 그 감정에 대한 것이 과연 옳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그 판단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심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이미 비용은 모두 집행되었던 상황이기도 했고 단순히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였죠. 그냥 알기 쉽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는 자리였던 겁니다. 해내야만 한다는 그 부담감과 압박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던 문제가 가장 컸던 것이죠. 또한 떨리는 마음과 목소리로 조금 불안한 설명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차분하게 해당 내용들에 대한 추가 질문에도 성실하게 설명을 했다는 사실. 아주 멋지게 해낸 것은 아닐지 몰라도 충분히 그날의 취지에 맞게 진행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트라우마로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그래서 깨달았죠. 트라우마나 아픈 상처는 그때의 감정에 너무 매몰되어서 기억 자체가 팩트를 왜곡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그때 느꼈던 감정과 함께 묶여서 우리 뇌 속에 있는 해마에 저장됩니다. 단순히 팩트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죠. 그때의 감정을 기반으로 함께 입력되어야 더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감정이 과몰입된 상태로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기억은 결코 정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저 주관적 해석의 묶음일 뿐이죠.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어떤 시점을 이야기 나누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서로의 기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오랜 친구와 그런 과거의 사건을 떠올려 보며 대화를 나눠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기억이 맞다고 주장하며 싸운 적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누구의 기억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주관적이었는지를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우린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다시 숙고해 보면서 고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나쁜 기억이 아닌 좋은 면을 다시 생각하여 그 트라우마를 충분히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금의 마음 상태가 평안과 긍정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은 하나의 묶음으로 저장되지만 다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재소환될 때 조금 변화를 겪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은 점차 망각되죠. 그래서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에 잊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현재의 시점에서 재해석되어 추론으로 메꾸게 됩니다. 그리고 복원된 기억은 재해석된 상태로 다시 해마에 저장되게 되죠.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기억 왜곡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기억의 밝은 면을 바라보고 나빴던 기억의 감정을 순화시켜서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다면, 그리고 다시 기억 속으로 저장한다면 어떨까요? 즉, 기억 왜곡 현상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 속의 그 기억들은 다시 정화되고 좋은 면으로 순화되어서 그것을 팩트로 인식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아픈 과거 그리고 상처들이 빠르게 치유되는 기작인 것이죠. 결국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 상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나의 마음이 강박이나 불안으로 가득하다면 기억은 다시 재소환 과정을 거칠 때 현재의 부정적 감정을 다시 듬뿍 묻혀서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실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통하여 그 견고한 팩트라고 믿었던 거대한 벽에 균열을 일으키고 지금 내 마음과 감정의 평안을 덧입혀서 상처를 치유하는 이 모든 과정은 정말 중요하죠. 과거는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때론 지금의 내가 과거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는 미래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칠 점은 분명하게 인식하되 내가 너무 과도하게 스스로를 괴롭혔던 부분들은 다시 바르게 재해석하는 일이 미래를 바꾸는 열쇠인지도 모르죠. 힘든 시절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생각의 기술은 커다란 무기가 됩니다. 정말 고통이라고 느끼는 이 감정이 진정 맞는 것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성장을 위한 보물은 아닌가? 그렇게 마음의 빛을 들이우는 습관, 그것이 우리 삶을 진정 행복으로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치트키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픈 기억이라고 회피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생각의 기술을 활용해서 나의 삶을 바꿀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찬란한 빛입니다.